최고의 자연치유요법 왕뜸이 먹는 뜸과 뿌리는 뜸으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배달 왕뜸의 창시자 원영도 박사가 UC 얼바인 대학팀과 공동 연구로 발명한 원기원, 막시원, 왕뜸의 효능과 우수한 천연 항생물질의 결합, 먹는 뜸의 혁명, 원기원, 뿌리는 뜸의 혁명, 막시원. 뜨고 먹고 뿌리세요. 면역력이 놀라울 정도로 강력해집니다. 213-738-1000번 왕뜸 한의원.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생활백과 제레미 송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또 화요일이 왔습니다. 화요일 되면은 항상 이분 기다리게 되시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이 기다리실 텐데요. 정말 내가 늘 누누이 이분 소개해 드릴 때 한국의 조선시대에 왕이 있었다면 왕을 항상 보좌하는 건강 보좌하신 어이가 이분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합니다. 네, 왕뜸의 대가 되십니다. 왕뜸 한의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원영두 박사님 또 함께 귀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네. 기다렸습니다. 아이고,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진행 때문에 기다린 것도 있었지만 예. 주변 정말 특별히 가까운 지인 몇 분이 꼭 오늘 박사님 나오시면은 요 건에 대해서 꼭 좀 직접 듣고 싶어하는 얘기 그 요청 때문에 바로 유산 그리고 불임 이 두 가지 좀 병명에 대해서 사실 주변에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하시는 뭐 세대기 됐던 여성분들이 제가 알기로도 적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왜 불임 때문에 고민해야 되고 또 유산 때문에 또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아야 되는지 새 생명을 얻고자 하는 그 엄마 입장에서는 다 누구나 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그렇죠. 생각보다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박사님께서 좀 이 불임과 유산에 관한 얘기를 조금 좀 명확한 해법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원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그 수태와 출산 네. 이거는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생명이니까. 예, 그냥 인간의 욕망 하나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하지 않으면은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네. 우선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하면서도 특히 여자들의 그 아기집 자궁은 또 더 건강해야 되겠죠. 깨끗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아기의 대상이 아니고 지금 산모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산모가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한 난자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또 남편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훌륭한 정자를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훌륭한 정자와 건강한 난자가 만나야 이제 일이 이루어지는데 우선 거기에는 첫 번째로 이 체온, 이 자궁의 온도가 작용을 해줍니다. 만약에 자궁 내의 온도가 1도가 부족하다. 정상 체온에서 1도가 부족하다. 그러면 수태는 가능한데 수정은 가능하지만 태어나가지고 아기가 좀 시원찮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강한 아기가 태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사회에 공헌을 할 게 아니라 사회의 짐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2도가 만약에 2도가 더 냉해졌다. 그러면 정자가 수영을 못해요. 추워서. 그러니까 아예 수정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얘기군요. 수정 그 난자까지 갈 수가 없죠. 추우니까 수영을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자궁이 냉하기 때문에 출산을 못하는 거예요. 우선은.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자궁이 깨끗해야 되는데 자궁 속에는 이 따뜻한 온도와 습도가 충분하기 때문에 각종 미생물이 살기가 아주 최적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자궁 내에 있는 체액을 약 산성으로 해가지고 pH를 한 4, 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pH를 한 4 정도, 5 정도. 그러니까 그 미생물을 잡을 수 있게. 근데 요즘 미생물들이 좀 독해져가지고 그 정도는 또 버티는 힘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들어와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면은 만약에 수태가
되겠어요? 염증을 일으키고 있는데. 예. 정작 아기가 태어나야 될 그 남성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들어야 될 정말 깨끗한 수정이 이루어질 그곳에 이미 다른 미생물들이 와서 거기서 생활을 하니까 먹어야 되고 싸야 되잖아요. 걔들이 싸는 게 굉장히 독하거든요. 독이거든요. 그냥 정자가 그 독을 피해 가지고 갈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 물혹이라든지 건종 같은 게 있는 경우에도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경우엔 제 경우가 보면 되더라고요. 그래요? 예. 오히려 거꾸로. 예, 이따 좀 이제 설명드리겠는데 아주 그 기가 막힌 케이스를 하나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그렇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산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요. 네. 우리 몸이 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굉장히 건강을 해야 네. 제3의 그 애기한테도 영양을 공급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자기 오장육부나 자기 팔다리를 거느리기가 힘든데 영양소가 부족해가지고 또 새로운 애기를 거기다까지 먹여 살리니까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는 거부를 하는 거예요. 거부 현상이군요, 그러니까. 그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그게. 거부를 하는 게 우리 몸 속에는 자기하고 비자기를 구분하는 그 MHC라는 그 면역 그렇습니까? 있어요. 예. 그건 자기가 아니고 비자기면 무조건 공격 명령을 내려가지고 내보내거든요. 근데 다 같이 못 먹고 걔하고 같이는 못 먹고 생각 걔를 버려야 돼. 그러면 자가 면역 질환이 MHC가 발동을 해가지고요. 걔를 퇴출시키는 거죠. 그럼 퇴출을 어떻게 시키냐? 우선 걔는 자궁 벽에다가 탯줄을 받고 거기서 영양 공급을 하잖아요. 그 탯줄을 잘라요. 누가? 우리 면역계가. 면역계가. 탯줄을 잘라버리니까 출혈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출혈이 되고 이제 아기도 같이 쏟아내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그게 마침 일반 우리가 나가면은 제대로 빠져나가면 이건 자연 유산이고. 그게 유산이군요. 예, 근데 그게 나가지 못하고 그 속에서 죽은 상태로 있으면 그건 계류 유산이에요. 그때 수술하고 꺼내내야 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아기를 내가 낳기를 소망할 뿐만 아니라 내 몸 발끝부터 머리끝까지를 먼저 건강하게 만들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초 작업을 탄탄하게 하고 나야지만 그렇죠. 그래야 훌륭한 놈이 세상에 나와서 그 놈이 사회의 동량이 돼서 사회를 끌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숭고한 그 태아 우리 새 생명을 얻기 위한 준비 작업 하려면은 일단 산모와 아빠가 먼저 아기를 낳을 만한 충분 필요 조건을 다 갖춘 상태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군요.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요. 쑥뜸을 하면은 반드시 수태한다 돼 있어요. 결국 쑥이 갖고 있는 그 기가 쑥이 갖고 있는 기운이 몸 전체를 건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또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수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항상 우리 원 박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계몽 지식을 얻고 있는 부분이 체온이 1도만 떨어지면 기본적인 면역 시스템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고 얘기 항상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결국 태아 쪽에 잉태하는 그러한 부분에도 영향을 물론 있죠. 우리가 비만인 사람들은 보면은 왜 비만이냐? 몸이 차갑다는 거예요. 비만하고 몸 차가운 거하고 몸이 차지 않으면 절대 비만이 안 돼요. 비만인 사람들은 갑상선 기능이 저하가 돼 있어요. 특히나 이제 그 여자들이 이제 비만하면 아기를 못 낳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아기를 못 낳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요즘은 거의 환경 호르몬이라 해가지고 석유화학 제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해파 너무 많죠. 그다음에 이제 이 전자에서 나오는 전자파 너무 스마트폰 많습니다. 같은데요. 그다음에 각종 뭐 이 화공약품이나 농약, 그다음에 첨가식품, 첨가물 여기서 나오는 그런 거의 나쁜 파동들이요. 그 구조식이 에스트로겐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에스트로겐하고 비슷한데 우리 몸의 정상적인 체온을 유지할 때는 에스트로겐하고 비슷한 구조식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 몸이 체온이 떨어지면은 그냥 유지가 되는데 정상적인 체온을 가지고 있으면은 구조식이 찌그러져. 구조가 찌그러지니까 우리 몸은 어떻게 해서 저건 쓰레기야 버려. 그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유해 물질들이 우리 몸속에서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 몸의 체온을 떨어뜨려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런 환경 호르몬이 맨 먼저 갑상선 기능을 떨어뜨려. 예. 그러니까 걔네들이 나쁜 유해에 대한 뭔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예. 걔네들 통해서 인체가 변하는 부분이 일단 체온이 떨어진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걔들이 공격을 당하니까. 자기들이 정상 체온인 경우는 그 구조식이 찌그러져가지고 찌그러지니까. 쓰레기로 다 빠져 퇴출되니까 체내에 좀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것들이 갑상선을 기능을 떨어뜨려 가지고 우리 몸이 차가워지면요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갑상선은 우리 몸의 체온을 관리해요. 그러니까 대사가 늦어져. 대사가 늦어지니까는 체온을 올릴래야 올릴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대사가 늦어지니까는 밖으로 나가야 될 쓰레기가 쌓여. 우리 몸에 제일 차가운 부위가 어디예요? 궁둥이거든. 그래서 맨 먼저 궁둥이가 커져. 그 다음에 넓적다리가 굵어져. 아, 그래서 그 다음에 비만하고 아랫배가 두꺼워져요. 비만하고 연결이 되는군요. 아, 연결이 아니라 비만이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 그 비만이 되면은 우선 면역력이 뚝 떨어진 상태니까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면역 질환이 생겨요. 야, 기가 막힙니다 이게. 그 다음에 대사에 문제가 생기니까 당뇨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하. 예. 그러니까 비만하고 그런 면역 질환이나 그다음에 이 당뇨, 대사 질환 같은 거는 아주 대단한 함수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 체온 1도 하나 떨어지는 부분이 5만 가지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불임의 원인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예. 저는 이 몸 체온 1도 떨어지는 거하고 불임하고는 그닥 뭐 연결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은 또 이것도 여기에 걸려드네요. 그러면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저한테 치료를 받고 네. 아기를 출산하고 그랬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올 때부터 무슨 얘기냐, 아기 때문에 오더라도 우선은 아기는 잊어버리고 몸부터 만들어. 몸 만들면 알아서 하느님이 주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죠. 예, 한 번은 여기 제가 2002년도에 이제 미국으로 왔거든요. 네. 2002년도에 왔을 때 2002년도 말쯤 돼가지고 여기 이제 어떤 은행에 한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여자인데 5년 됐대요, 결혼한 지. 네. 근데 와서 보니까는 아직까지 출산도 못했지만서도 자궁에 그 근종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자궁 근종을 치료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짧게 네. 우리 시청자분을 네. 위해서 작은 그래서 근종이 뭔지만 한 번만 얘기해 주실래요? 네? 작은 근종이 뭔지. 우리 몸속에 독이 생기면은 그 독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쓰레기통이 필요해요. 네네. 자궁 속에서 자꾸 독이 생기니까 네. 그냥 물혹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물혹을 만들어서 그 독을 물 속에 집어넣는데 자꾸 독이 생기니까 계속 독을 그 속에 놓다가 물은 다 빠져나가고 독만 남아. 이게 작은 근종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쓰레기- 암은 아닙니다. 그거는. 암은 아니고요. 암은 아니고 그냥 근종일 뿐인데 그런 근종이 만약에 이제 자궁 내에 있다. 네. 그럼 아기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크잖아요. 그러면 그게 꼭 자갈밭에 있는 거하고 같을 거 아닙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힘들죠, 아기가. 그래서 유산이 되는 케이스도 있는데 유산이 안 된 케이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한참 치료를 받다 보니까는 병원에 검사를 했는데 암이래. 자궁암. 그러니까 의사가 그런데 자궁암 검사할 때 보니까 아기가 생긴 거예요. 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의사도 아기를 떼어라. 음. 가족의 남편도 떼어라. 친정도 부모도 떼어라. 시집 부모도 떼어라. 그러니까 그런 불완전한 상황에서 애가 태어나면은 아니 그거보다도 아기가 지금 되겠냐? 암이 있는데. 그렇지. 예, 그래서 예. 저한테 이제 와서 어떻게 했으면 선생님 좋겠냐. 네. 나라. 우리 원 박사님은 거꾸로 나라. 예. 하느님이 너 5년 동안에 아기를 점지 안 하다 이번에 했는데 그러면 하느님이 책임지겠지. 믿고 해봐라. 그랬던 거예요. 그 실제로 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2009년도에 신종프루가 여기서 난리를 부릴 때에 네. 어떤 그 남자가 한 서너 살 먹은 그 여시개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네. 기침을 콜록콜록해. 애기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러고 와서 인사하면서 제가 아무개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내 애기를 훑어보니까 얘가 선생님 아니면 세상에 못 나왔을 애기입니다. 그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얘를 유산시키라 그러는데 선생님만은 얘를 알아 그러네.
그 애가 예. 성장해서 나왔군요. 걔가 세상에 나오고 나서 검사를 해보니까 근종이고 암이고 싹 없어졌어. 이야, 정말 네. 기적이네요. 기적이 아니에요. 새로운 생명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새로운 생명이라는 건 대단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생명을 그 속에서 키우기 위해서 지저분해도 되겠어요. 하느님이 다 정리한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원 목사님 말씀을 좀 정리하면 예. 그 새로운 생명을 갖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인 새로운 생명이 거기서 자랄 수 있는 기본적인 깨끗한 환경을 먼저 건강한 상태를 먼저 지키고 아기를 낳는 순서를 가지라는 얘기군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이 생리통 같은 게 심하고 한 사람들은 자궁 내에 쓰레기가 많다 이런 얘기예요. 독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거 우리가 에스트로겐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그 자궁 안에다가 일단 그 원한 금침을 깔아놓는 겁니다. 아, 그래요? 원한 금침을 깔아놔요 자궁 내에다가. 네. 그러면 이제 내막이라고 그러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난자가 있고 정자가 들어와가지고 들어오겠죠. 수정하겠죠. 이제 수정해서 거기 네. 착상을 하는 네, 거죠. 네. 근데 한 달 지나봐도 안 돼. 그럼 그거 어떻게 써요? 그 입을 개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개 버리는데 일부가 남아. 그러면 이제 그거 생리할 때 아프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 원한 금침을 안 쓰고 했으니까 지저분해지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게 생리인데 네. 그게 생리통이고 네. 정상적으로 깨끗해지면 생리통이 있을 수가 없고 몸이 건강한 사람은 입덧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입덧이라고 하는 게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아, 입덧 자체가 잘못 들어오면은 아기가 손상을 받아. 그러니까 아예 입에서 알아서 정리를 해나가는 거죠. 잘 팍 토해서 뱉어버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인체 체내의 일도가 떨어진다는 거는 결국은 자궁 내도 저온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궁 내의 온도가 낮아지니까 낮춰지는데 유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환경 호르몬이라는 것이 자궁 속에 작용을 해가지고 갑상선 기능을 떨어뜨리면서 더 냉하게 만들어. 자기가 존재하기 위해서. 구조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원인과 여러 가지 주변 그 환경에 관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치료법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죠? 예, 우선은 왕뜸을 4초 조절법에 의해서 치료를 하면은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건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제 치료 방법은 오장육부의 모든 기능을 동시에 올리는 작업을 해요. 한 군데만 올리는 게 예, 아니고 전체적으로. 오장육부 전체를 네, 올리다 보면은 팔다리에서부터 머리끝 발끝까지 다 좋아집니다. 그래서 건강한 상태가 되면은 수태를 할 수 있는 연령대에 있는 사람은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돼요. 그러면 그런 과정을 통하면은 체온이 당연히 상승될 거고 아까 얘기했던 갑상선 기능이 다시 정상으로 정상이 되니까 대사가 다 되니까 비만이 자연히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신 기능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그렇죠. 호르몬이 예. 되게 다시 정상으로 오게 되군요. 이제 이 에스트로겐을 자궁에서도 만들지만요. 네. 사실은 에스트로겐을 만드는 데는 부신이에요. 부신은 에스트로겐뿐이 아니라 성호르몬 다 나머지 우리 몸에 필요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든지 전체의 호르몬 중에서 60%를 부신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부신은 또 이 당질의 대사를 또 해주고 네. 그다음에 미네랄 대사를 해줘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그런 미네랄이 적정 수치를 맞추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발생하니까. 네. 별거도 아닌 건데 그게 문제가 생겨서 애기 못 낳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이 뜸을 떠가지고 생체의 그 기능을 올려주는 거는 네. 바로 그런 모든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원영두 박사님을 통한 아기를 잉태된 출산의 예 한 몇 가지 조금 더 얘기해 줄 수 뭐 있을까요? 한국을 해서도 뭐 몇백 케이스 있었고 네. 특히 한국에 있을 때는 일본에서 이제 아기를 낳으러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원정. 그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하고 일본하고는 그 이 비자가 딱 3주야. 이제 비행장에 내리자마자 전화를 해가지고 저한테 와서 치료를 받아요. 그러니까 워낙 유명하시니까 일부러 일본에서 오시는군요. 그러니까 3주를 하니까 오는 날서부터 가는 날도 아침에 치료를 받고 가야 돼요. 그럼 딱 3주를 받고 가는데 43살 먹은 어떤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네.
병원에 가보니까는 글쎄 아기가 있다니까 너무 신이 난 거예요. 43살이면 결혼한 지 벌써 거의 10년 되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신이 나가지고 12박 13일인가 이 일본 전 열도 그 여행을 야. 둘이 같이 이제 떠나는 네.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막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좋아서 이렇게 좋아서, 떠났는데 네, 네. 그만 유산을 했다 이거야. 아이고. 아니 세상에 아기를 낳았으면 아기를 잘 뵀으면 보살펴야지 그걸 갖다 돌아다니다 떨어뜨리냐고 말이야. 다시 들어와.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다시 이제 아기를 이제 뵈가지고 그다음에 낳았습니다. 그런 케이스로 해가지고 그 일본에 한 20케이스 됐어요.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일본에만. 예. 또 거의 한국에서는 제 제자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고 거의 다 있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동의보감에 네. 쑥뜸을 하면은 반드시 수퇴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걸 엉뚱한 데 가서 찾으면 안 돼요. 그러고 요즘 그 저희 뭐라 그럽니까 이제 그 양방에서 이제 그 정자를 이제 심어주는 거. 인큐베이터 그 수정. 예, 수정이라 그러죠. 인공 수정이라 그러죠. 예. 인공 수정. 인공 수정을 하는 게 좋은데, 네. 우선 아기가 들어오면 우리 몸속에 있는 MHC라고 그런 그 자기와 비자기를 구분하는 면역계가 거부하지 않는 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몸을 만든 다음에 받아들여야지. 자기 몸은 차가운데 거기다 대놓고는 갖다가 아기를 심으면 그 아이가 얼어 죽지 삽니까? 그러고는 했는데 안 됐대. 돈 많이 썼는데. 돈이 뭐 한 번에 뭐 한 한 만 만 불 불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러고 안 됐대요. 네. 온 세상에 될 일을 가지고 그 기다려야지. 그건 연못구어가 거기다 대고 하는 거야, 안 해. 그 찬 바닥에 정자가 거기 와서 심써 죽지. 네. 예. 그러니까 결국 그 인공 수정 자체에 수정된 거를 산모 그 자궁 안에다가 옮기잖아요. 예. 결국은 자궁 안이 차면은 얼어 옮겨도 죽죠. 얼어 얼어 죽죠. 죽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먼저 그런 일을 하기 전에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몸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자면 어디가 문제 있든지 있는 거예요. 세균성에 문제가 있든지 어떤 이 호르몬의 그 분비에 문제가 있든지 네. 차후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비만이든지. 그럼 그런 거를 먼저 해결해 놓고 그다음에 아기를 기다려야지. 아기만 먼저 그냥 욕심으로 기다린다고 그게 됩니까? 사람 욕심이 너무 급해서 그래요. 자기는 준비도 안 하고 네. 아기만 기다려. 이런 천하에. 그 태어난 태아 중에 또 몇 분의 엄마 부모가 그 아토피 때문에 또 고민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제 그것도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 아기가 이제 아기 집에서 10달을 자란 다음에 밖으로 나오잖아요. 네, 네. 밖으로 나가면은 일단 뭘 먹어야 돼. 네. 예, 젖을 먹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안에 있을 때는 묵은 상태인데 밖으로 빠져나오는 사이에 이 유산균이 감염이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 해독제가 그 밖으로 나오는 그 순간에 해독제가 쏟아져 있어요. 질환에. 그럼 나오면서 아기가 해독이 돼. 그러니까 해독된 아기는 아토피가 거의 없죠. 근데 아토피 그런데 있다는 얘기는 해독을 만약에 못 시켰다는 얘기입니까? 수술을 해가지고 아기를 아. 낳는다. 그러면 일단 해독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몸이 약한 경우에 산모가 약한 경우에 해독제를 제대로 못 만들 수가 있죠. 그런 아기들은 나와서 거의 다 아토피를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모만 건강하면 아토피를 고생할 자식을 낳지 않아요. 결국은 또 원천적으로 예. 산모의 정상화를 위해서 그럼요. 밭이 거름지고 좋은 데는 그냥 심자마자 딱 크잖아요. 근데 그 자갈밭에 갖다 심어보세요. 그냥 바리바리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되죠. 뭐 때로는 뭐 젖산 기운이 감염됐다라는 말도 왕왕하잖아요. 그 젖산균이 감염이 되니까 네. 그 엄마 젖을 먹으면 그걸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감염 안 되면은 굶어 죽어요, 나와도. 그러니까 굶어 죽지 않게 지뢰 입구에 이미 기다리고 있어요, 젖산균이. 그래서 나올 때 이제 그거를 딱 감염이 되는 거예요. 감염되게. 예.
참 신비하군요. 신비죠. 그러니까 그건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이제 우리 원영두 박사님을 통해서 받아야 될 치료법이 아까 말씀하셨던 왕뜸 4조 조절법. 왕뜸의 4조 조절법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이 뿌리는 뜸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네. 그 뿌리는 뜸을 그 이 솜에다 묻혀서 자궁 속으로 좀 밀어도 넣고, 그다음에 또 이 먹는 뜸, 이 먹는 뜸을 네. 가지고 이걸 복용하면서 몸 전체적인 그 오장육부 기능을 올리고. TV생활백과 우리 원영두 박사님과 함께 진행하는 오늘의 주제가 바로 불임과 유산 방제라는 예, 예. 얘기인데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이제 감히 제가 이런 말씀 좀 전해줘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아기를 갖기 위해서 준비하는 세대 신부들, 그다음에 혹시나 아기를 갖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했는데 예, 예. 또 안타깝게 기회가 안 돼서 유산을 하셨거나 아니면 아직 그런 쪽에 계속 지금 추구하고 계시는 그 모든 대상의 예비 어머니를 위해서 예, 예. 걱정 뚝 우리 원영두 박사님만 뵈면은 걱정 뚝 이렇게 예. 제가 좀 전해도 예, 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기가 필요하신 분은 네. 몸을 건강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첫 네. 번째. 또 하나는 옛날에 이제 어떤 아주 한 오래됐어. 한 10년 됐죠. 네이버 사이트에 내가 질문 답변을 좀 했는 네, 경우가 네. 있었는데 거기에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선생님, 제가 3번을 유산을 했는데 이번에 또 피가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 한의사님한테 갔더니 배에다가 뜨면 못 뜨게, 아기 때문에 못 뜬다 그러는데 그 배에다 뜨면 뜨세요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뜸이라고 하는 거는 열을 활용하는 게 아니고 쑥이 가지고 있는 연기 속에 들어있는 물질을 쓰는 건데 열은 우리 피부가 42도 이상은 받아들이질 않는다. 42도에 다칠 아기가 있겠냐. 지금 아기가 배에다가 뜸을 안 뜨면은 아기 집에 그 탯줄을 받고 있는데 탯줄이 지금 자꾸 끊어지고 있는 건데 네. 그걸 강하게 받게 만들려면 배가 따뜻해야 면역계가 이젠 잊어버린다. 우리 몸이 정상 체온을 유지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MHC라고 네. 이 녀석이 작용을 안 해요. 정상 체온을 좀 면역력이 높아져가지고. 네. 그럼 배에다 뜸을 해야 면역력이 올라가지. 거기다 아기가 들어있다고 거기다 뜸을 못 해가지고 아기를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하니까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6, 7개월 지난 다음에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출산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았어요. 자, 이제 시간이 좀 얼추 다 예, 됐고요. 그렇군요. 네. 자, 또 오늘 이 방송은 인터넷을 통해서나 또는 뭐 구글 검색을 통해서 아니면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다시 보기가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TV 생활백과 우리 원영두 박사님 또는 왕뜸 한의원 딱 치시면 뭐 핸드폰으로도 언제든지 이 방송 또 언제든지 어느 환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비 신부님들을 위한 좋은 시간이 꼭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 밑에 자막 나가죠. 우리 원영두 박사님이 항상 계시는 우리 왕뜸 한의원 주소하고 연락처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 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 정말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또 원 박사님 오늘 정말 유익한 정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미리 예고 한번 할게요. 우리 여성분들 부인병 질병 중에 자궁암 그리고 유방암 한번 우리 원영두 박사님 통해서 한번 좀 터치 한번 해보게 하겠습니다. 관심 가지시고 다음 시간도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좋은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최고의 자연치유요법 왕뜸이 먹는 뜸과 뿌리는 뜸으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배달 왕뜸의 창시자 원영두 박사가 UC 얼바인 대학팀과 공동 연구로 발명한 원기원, 막시원, 왕뜸의 효능과 우수한 천연 항생물질의 결합, 먹는 뜸의 혁명, 원기원, 뿌리는 뜸의 혁명, 막시원. 뜨고 먹고 뿌리세요. 면역력이 놀라울 정도로 강력해집니다. 213-738-1000번 왕뜸 한의원.